그 바람에 저희는 짧은 가방끈 속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는 까막눈이었는데 졸부가 좀 되고 나니 결혼 전엔 집안에 배운 사람이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자기 며느리는 좀 배운 며느리를 드리고 싶다고 수소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난한 우리 집에 중매가 들어왔고 양가 부모님들이 먼저 합의하면서 서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가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혼인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저는 혼인하기 전에 남편 될 사람 얼굴을 딱 한 번 보고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요즘 사람들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아버지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었죠. 그리고 이미 여기서부터 남편과 제 인생은 이미 어긋나 있었습니다. 혼인 전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앉혀놓고 결혼 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쭉 읊으셨어요. 너는 웬만한 남자보다 덩치가 크니까 절대 큰 소리를 내거나 남편에게 덤비지 말아라. 덩치 산만한 애가 그러면 남자가 질려하고 기겁하니 남자가 너한테 마음이 뜬단다. 너 하나 희생해서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게 됐다. 그러니 너도 엄마 아빠를 위한다면 그냥 시키는 대로 남편한테 순종하고 살아. 네 시부모는 돈도 많고 땅도 많으니까 너 하나만 잘하면 우린 탄탄대로를 걷게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말수도 별로 없는지라 당시에 그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아버지 앞에서 대답만 네네 했었죠. 그런데 첫날 밤부터 그 집을 도망 나오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맡게 됐는데 첫날 밤에 밤 12시가 지나도 남편이 기어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끝내 방 한구석에서 웅크리며 잠이 들어버렸죠. 새벽에 눈을 떠보니 방 안은 웬 술냄새로 가득 찼고 남편은 어느새 들어와 혼자 이불 위에 드러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신혼 첫날 밤이라고 좋은 밤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웅크리고 있는 저를 보고서도 깨우지도 않고 술냄새 풍기며 자고 있는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고 있는 이불 위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맨바닥에 누워 첫날 밤을 보내야만 했죠. 아무리 그래도 첫날 밤인데 이건 너무하다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 잠자리는 신혼 첫날 밤이나 그 후나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어쩌다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온 날엔 저를 억지로 눕히긴 했지만 가뭄에 콩나듯 그것도 손가락이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하고 잠자리 없이 사는 거야 그냥 없이도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안 하고 살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멀쩡한 고개로 하늘을 쳐다볼 생각조차 안 하는 게 문제였죠. 1년이 넘도록 자기 손주 소식이 없으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된 거였어요. 자기네 집은 손이 귀한 집안이다. 펑퍼짐한 게 애 잘 낳을 것 같아서 데려왔더니 일부러 시위하는 거냐 뭐냐 하면서 애가 안 들어선다고 쌩 난리를 치시며 모든 책임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부부 사이에 애가 안 들어서는 건 다 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어떤 정성을 들여서라도 무조건 애를 낳으라고만 하셨죠. 애 못 낳으면 친정으로 건네준 모든 것들을 죄다 물릴 거라는 얘기까지 하셨고요. 저는 그래도 이왕 내키지 않는 결혼식이라도 하고야 말았으니 자식이라도 하나 낳아볼 생각에 남편 앞에서 마음에 없는 짓도 하고 팔자에도 없는 온갖 교태를 부려보면서 남편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몇 번 반응을 보이다가도 결국은 변함없이 바깥으로 다시 나돌았고요. 그렇게 제가 온갖 노력을 해도 남편이 밖으로 나돌게 되면 시어머니가 남편을 나무랄 생각은 안 하시고 저를 보고 딱하다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덩치가 산만하니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냐며 저거 농사 짓는데 소 대신 쓸 때 말고 어디다 써먹겠냐고 혀를 차더군요. 기가 찼던 게 그런 시어머니 말을 옆에서 들은 남편이 옆에서 거드는데 생전 그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에이 엄마, 그래도 밑에 구멍 하나는 가끔씩 쓸 때 있긴 해요. 꽃향기가 나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 뭘 그래요.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저 대신 살아주는 식모일 뿐이었습니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늘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면 술과 여자를 달고 살았죠. 외박은 당연히 밥 먹듯 했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에 들어와 옷만 싹 갈아입고 시아버지가 하는 전당포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그런 행동이 계속되니 구박은 계속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 마음 하나 못 잡는 마누라가 어딨냐며 남편이 밖으로 그렇게 나돌게 만든 건 무조건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조강지처인데 남편 마음 하나 사로잡는 기술 하나 없다고 구박하고 들을 말 못 들을 말 그 모진 수모를 참아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강경화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의 막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여자 하나 잘못 끼어 들어와서 손주도 못 보고 멀쩡한 시애비까지 재수 온 붙어서 죽었다며 마치 저 때문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숱한 원망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도 답답해서 자기가 점집을 찾아갔더니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집안에 들어앉아 복이 들어올 수도 없는 형국이고 들어온 복마저 그 바위덩이에 깔려서 집안이 패가망신할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집안 시끄러우니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저더러 친정에 내려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다시 부르면 그때 오라고요. 시어머니가 직접 짐을 챙겨주면서까지 등 떠밀며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이긴 하지만 친정 식구들도 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정에 내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친정에 가면 다들 반가워해 줄 줄 알았는데 네가 여길 왜 오냐며 오히려 아버지가 달가워하시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시부모님이 친정에 잠깐 다녀오라고 해서 왔다고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친정 아버지는 뭔가 불안했는지 제가 친정에 있는 내내 어서 돌아가라며 집을 비우고 이렇게 친정에 오래 있는 건 사돈한테도 못할 짓이라며 자꾸 제 보따리짐을 밖으로 내던지시는 겁니다. 출가 외인이 되고 나니 친정도 예전 같지 않고 친정 식구도 마치 남인 듯 어색하기만 했죠. 친정에서 지내는 하루가 한 달같이 느껴지고 친정 엄마가 해주는 밥을 방구석에 앉아 먹으면서도 얼마나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던지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씁쓸한 채로 일주일 만에 다시 시댁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는 어디 나가셨는지 보이지 않고 방 안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웬 여자를 데리고 와 대낮부터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확 걷어 차냈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부둥켜서 이불 속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더군요. 저는 여자 머리채를 잡고서 밖으로 끌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아무리 겁이 없어도 그렇지 조강지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디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오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이 어느새 제 뒤를 따라 나와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온갖 욕을 하면서 저를 발로 밟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곤 제가 가지고 온 보따리를 문 밖으로 집어 던지면서 당장 나가라고 너 따위 쓸모없는 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밖에 나갔던 시어머니가 돌아왔는데 저더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하길 전현이 겁도 없이 이 여자를 패대기 쳤다며 내가 더 갚아주지 못해서 분이 안 풀린다고 저에게 달려와 또 발길질을 해대며 머리통을 휘갈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말릴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고 되려 부엌으로 가서는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와 저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어디 겁도 없이 찾아와. 시애미 말이 지금 말 같지 않아서 그런 거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네가 평생 갖지도 못할 내 귀한 손주를 품은 여자다 이 몹쓸려나. 넌 앞으로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알아들었어? 하며 저는 졸지에 이 집 식모에서 손주를 낳지도 못하는 몹쓸년이 되어버렸죠. 그때 남편 행동에 놀라기도 했고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억울한 마음 따위는 느끼지 못했어요. 단지 내가 생각한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생각과 무조건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 때문에 앞이 캄캄하기만 했던 거죠. 제가 다시 친정으로 가면 시댁에선 우리 집에 어떻게 할지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손자에 얽매여 있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나 다름없었던 참에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내쫓으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너만 사라지면 우리 집이 다 평온해진다고 했고 남편은 저더러 보고만 있어도 재수없으니 당장에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울어도 소용없었고
그렇다고 부부의 정 따윈 애초에 없었기에 애걸복걸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푹 죽은 채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죠. 당연히 친정 식구들은 저를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알 리가 없는 아버지는 당장 돌아가서 싹싹 빌라고만 하셨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잘못한 게 있어야 빌죠. 내가 원치도 않은 시집을 아버지 마음대로 보내놓고서 부모라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빌어야 할까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집에서 대놓고 무시당하면서도 저희 부모님 원망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시댁에서 쫓겨난 게 뭐가 자랑이냐고 저보고 쌩 난리를 치셨고 엄마는 제발 그만하라고 아버지를 말리셨죠.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에 살게 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한 것만으로 어떤 사람은 저를 이상한 여자라고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며 가여운 표정을 짓고서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하고 헤어진 여자에 대한 시선은 대부분 그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싹 다 잊고 일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랬죠. 가족들의 시선들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손안에 아무것도 쥔 게 없던 저로선 그런 눈칫밥 정도는 이악 물고 꾹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가 최고인 게 아버지가 계속 눈치를 주니 밥도 물도 며칠간은 계속 안 넘어갔었는데 미움도 써서 제 방으로 갖다 주시고서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상고를 졸업한 저는 당시 은행의 사무보조로 일을 조그맣게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 마음이 편해졌었죠.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루하루를 안타깝게 살아왔지만 시댁이 아니라도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성취감도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니 일도 재미가 있고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듯이 느껴졌고요. 그렇게 회사 다닌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 한 노인네가 저희 집 골목에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네 거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노인이 자꾸 저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노인을 쳐다봤더니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옷도 지저분하고 머리도 엉클어져서 행색이 엉망이었죠. 여기는 뭐하러 왔냐고 묻고 싶지도 않았고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지나쳐서 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달려와 제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며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눈물을 흘리면서 고해성사를 하시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착한 너를 내가 몰라보고 내가 너한테 너무 독하게 굴었다. 이 애미를 용서해다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도 못 낳아주는 며느리, 시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든 살인자한테 뭐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하면서 앞으로 볼 일 없다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다음 말을 못 잇더군요. 시어머니는 정말 악에 바친 얼굴로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길래 일단 한번 드러나보자 해서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친정으로 보내기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자기한테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자를 임신했다고 하더랍니다. 손자이기에 귀가 번쩍 뜨인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집에 들이기 위해서 저에게 그렇게 모진 말과 행동을 하셨던 거지요. 애를 낳을 때까지만 여자를 집에 두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몇 달이 지나도 배가 불러오지 않는 게 영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 임신한 거 맞냐고 남편 없을 때 대놓고 물어보니 그 여자가 놓친 내가 아새끼에 한이 맺혔냐며 똥칠할 거면 뒷방에 찌그러져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기가 차서 아들이 오자마자 들은 얘기를 그대로 했더니 그 여자가 온갖 거짓말을 치면서 남편 앞에서 울고불고 하더랍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고 이제는 없는 말도 지어서 하신다며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이없는 말을 그렇게 내뱉고선 그날 그 여자는 진짜로 집을 나가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여자한테 푹 빠진 남편은 그 여자를 쫓아가서 겨우 달래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여자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그냥 하인 부리듯이 하셨대요. 시어머니도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그냥 있지는 못하셨는데 아들 보고 참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까지 하게 되면서 집안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여자는 거짓말을 계속했고 급기야 시어머니한테 죽을 듯이 맞다가 아이가 유산됐다고 망언을 했다더라고요. 멍청한 남편은 그 여자 말만 듣고서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냐며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내쫓긴 건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년이랑 같이 살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죄다 챙겨 나왔다며 자기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참 고민에 빠져 있던 저는 옛날 생각하면 당장 눈앞에 거지를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고 생각했기에 일단 모시고 집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이 관계 속에서는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들고 온 돈과 각종 폐물들을 처분해서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건 알아서 하시라고, 이 정도면 내가 소방 맞은 며느리로서 도리는 충분히 다 해드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내가 너같이 착한 여자를 그때 그렇게 내쳐서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내심 안타깝긴 했지만 그런 말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며 더 이상 당신네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후론 일부러라도 시어머니를 잊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씩 저를 찾아오셨어요. 식당에서 주방 보조일을 구했다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나물도 사서 주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먼 걸음을 오신 시어머니한테 따뜻한 말은 못 건넬지언정 그거라도 감사하게 받자라고 해서 잘 받았습니다. 마음은 당연히 편치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한 남자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한눈에 누군지 알아봤어요. 작고 왜소한 체구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오랜만이라고 다가오더군요. 그러더니 혹시 자기 엄마가 여기 왔냐며 시어머니 행방을 물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날 찾아왔었고 살만한 방 한 칸 구해줬으니 찾아가 보라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남편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낫다며 그때부턴 저를 치켜 세워주더군요. 듣고 있으려니 참 안이 꼽고 빈정상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더러 며느리래? 내가 입이 시거워서 당신이랑 말하기 싫은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알려주는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게 해. 라며 끝나버린 마당에 구차하게 질질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갑작스레 나타나고 난 뒤 시어머니가 또 집 앞으로 찾아온 날이었어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오냐고 했더니 마지막이라면서 계속 애원하는 통에 커피 한 잔 얻어 마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아들이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 엄마를 내쫓고 난 다음에 그 여우 같은 여자 셋이 혀에 놀아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촌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이고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며 치켜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과 가게까지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었답니다. 자기 사촌 오빠가 서울에서 복덕방을 하나 하고 있는데 1, 2년 만에 빌딩 올리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혹당한 남편은 그대로 저질러 버렸고요. 집문서며 땅문서며 복잡한 서류를 알 턱이 없는 남편은 복덕방 아저씨가 도장 찍으라고 하면 도장 찍고 사인하라면 사인하고 해서 가진 재산을 다 처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이제 서울 가서 부자 될 일만 남았다며 좋은 일 앞두고 술이 빠질 수 있겠냐면서 술상을 차려 남편이 술에 취해 뻗어버리길 기다렸답니다. 남편이 깼을 땐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통장이랑 도장까지 모조리 쓸어가 버린 상태였던 거죠. 남편은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온 동네를 쥐잡듯이 뒤졌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미련이 남자 자기가 쫓아온 어머니를 찾으러 저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고요. 아들과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온갖 하소연을 했는데
그렇게 오만 가지 얘기를 다 꺼내며 하소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하소연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머뭇거리더니 참 염치 없지만 같이 한 집에서 다시 살아갈 순 없는 거지? 라며 묻더군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 앞에서 생전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알아듣도록 말했어요. 지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들은 그저 나한테 와서 사과할 뿐이지만 나는 지금껏 당신들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평생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왜 그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막말로 시댁에 남겨둔 재산이라도 많으면 그걸 보고 이 악물고 참아내겠는데 이젠 쥐뿔도 없이 와서는 내가 뭘 보고 당신들이랑 같이 살아야 하겠어요. 죽이나 살리나 서로 등 맞대고 살아야 가족인 건데 이젠 가족도 아니니 제가 댁내들과 말을 섞을 이유는 없죠. 안 그래요?